암담했답니다. 그날 동생을 마주한 순간이 상희 씨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는데요. 지금 제가 데리고 오기 전에 일발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. 냄새도 나고요. 씹지도 않고. 늘 잘 지낸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던 동생 상덕 씨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아침에 봤는데 이렇게 하늘을 시퍼런 거예요.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병원을 간 거예요. 뼈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붓고 있고 여기는 지금 불러져 있는 상태라고. 여기 머리가 뭐야, 찢어지셨... 머리엔 무언가로 맞은 상처가 선명했고 팔뼈는 부러져 어긋나 있었던 건데요. 사건이 알려진 건 친척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덕분이었습니다. 저번 주 6월 9일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리 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. 영상을 봤는데 친척 역시 지인에게 받았다는 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밀짚 모자를 쓴 인물이 한 남자를 손으로 힘껏 때리고 발로 찹니다. 급기야 경운기 시동을 거는 쇠막대를 손에 든 가해자는 남자의 저항에도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하는데요.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남자는 다름 아닌 상덕 씨였습니다. 찍어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더라. 지적 장애 3급인 상덕 씨에게 걸핏하면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? 정비 공장에 잠깐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알았던 사람이래요. 오래전 상덕 씨가 근무하는 정비 공장에 손님으로 찾아왔다는 60대 박 씨. 긴 시간 친분을 쌓은 그는 상덕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엄마 돌아가시고 갈 데 없으니까 그 아저씨 가자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는 이제 좋다고 간 것 같아 보니까. 무슨 일을 그러면 하시는 거세요, 거기서는? 주로 저희 다밭에서 주로 일거든. 숙식을 제공할 테니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했다는데요. 그 뒤 상덕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. 혹시 그때 어떻게 해다 그 사람이 때리게 된 거예요? 저 아저씨 간다 했지만요. 네. 그래갖고 때리잖아요. 물 먹어서 물도 묻지 말고 이거야. 매일매일 똑같이.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데는 가보실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? 네. 그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때리지 말라고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? 그 밭에 둘인데 어째요? 걸핏하면 폭행을 당했지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상덕 씨. 기막힌 일은 더 있습니다.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? 한 6시요.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쉬는 날은 언제세요? 쉬는 날도 어설프요. 비 오면 쉬고요. 일을 하면 네. 돈을 받잖아요. 네. 돈을 받으셨어요? 갈등이 하루에 장례하면 3만씩 주거든요. 3만 원씩 몇 번이나 받으신 것 같으세요? 10번 정도. 그런데 그의 통장 거래 내역엔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돈이 계속 빠지는데 10만 원, 2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, 30만 원 돈이 계속 쭉쭉쭉쭉 나가는데요? 80만 원 있었다고? 장애 수당과 생계급여로 들어오는 비용 77만 원 중에서 30만 원가량이 박성민이라는 사람에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건데요. 이런 분은 누구예요? 그 집 앞 아. 매달 이제 얘 앞으로 생계비가 나오는 카드가 있어요. 그 카드를 가져가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. 상덕 씨의 돈을 제 돈처럼 썼다는 박 씨의 아들. 게다가 이 아줌마가 다 가입시킨 거예요. 정신보험 같은 거를. 근데 얘보 그냥 이게 좋은 거라고 가입하라 그랬대요. 보험 설계사인 박 씨의 아내는 상덕 씨를 3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시켰다는데요. 3명이서 얘 하나를 갖다가 다 이용해 먹었어요. 제 핸드폰으로 해요. 지난 22개월 동안 상덕 씨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? 그 답을 듣고 싶은 상희 씨가 박 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누나예요. 누나라고요. 발 부러진 건 아셨어요? 왜 부러졌냐고요? 몰라요. 혹시 알아? 아줌마 그럼 보험 왜 들었어요? 네. 기가 막히네. 갑작스런 상희 씨의 방문에도 태연하기만 한 박 씨의 아내. 그런데 그때 여기 누나란다. 다짜고짜 화를 내며 등장하는 남잔 박 씨였는데요. 100% 놓고 잘했어요? 아저씨가 경비 신원 거는 걸 했잖아요.
우린 박 씨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어머니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나왔고요. 씨가 여기서 일했잖아요. 예. 돈 그 월급은 잘 주셨어요? 월급이가 뭐 먹어요. 그렇게 먹어요. 우리 처음 올 때, 한 5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월급도 필요 없고, 그것만 달라 그래서 가수사항이 있어요. 상덕 씨가 먼저 임금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박 씨. 하지만 저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, 아무리 잘도 지금 없어요. 이해하세요? 박 씨가 이내 말을 바꿉니다. 근데 때리신 적은 있으시잖아요. 내가 그날도요. 집안에 자체를 보더라고요. 스스로 때렸던 말. 예예예. 그 이후에 아버님이 그걸로 때리던데. 접대는 없어. 그걸로 왜 사람이 무시하겠어요? 분명 증거가 있는데도 박 씨는 끝내 상덕 씨가 자해를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. 일단은 우리는 자꾸 핑계 드는 거 좋아해요. 우리가 1호가 뭐냐면요. 우리 개가 1호고요. 2호가 야 밥을 개 주고 내 먹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달라. 그래 얼마나 챙기는 돈. 그저 자신들은 갈 곳 없는 상덕 씨를 가족처럼 챙겼을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래도 살짝 당했더라고요. 상덕 씨가 머물렀다는 방은 별채의 한 켠이었습니다. 지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나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준비를 가서 상덕 씨와 박 씨 가족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? 이웃 주민들이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알죠? 이 사람 이제 그 무슨 했잖아요. 일요일 날로 일을 한 보면은 난 일을 하더라고. 그 소리 지르고 욕한다는 거 그것밖에 모르니까 안 그래도 한 번 걸리기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동네에서. 읍내의 시장 상인들 역시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장사 리허설 했고 네. 이 사람이 좀 약간 그렇죠. 또 발로 차고 안 맞았어. 이건 내가 못 때리겠어.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박 씨. 어쩌면 영상 속 그날은 평범한 일상이었던 걸까요? 우리는 박 씨를 다시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아버님이 전에도 뭐 폭행한 거를 보셨다는 분도 있으셨고. 오븐에 머리 깨졌는 그 외에는 때린 적은 없어요. 근데 어제는 스스로 때렸다라고 하셨잖아요. 제가 일이 왔다 갔다 그래요. 독도 안 땡기고 그래 내가 엉덩이 안 찼어요. 그렇지만 저 점을 지더라고. 그랬기는 내가 한자 경기 시험 걸고 한자 때리고 싶어요. 아니에요. 아버님 많이 때리셨어요. 아니요. 한자 때렸어요. 내가 3일 동안 벌어졌어요. 딱 한 대를 때리긴 했지만 치료를 해줬다는 박 씨는 참 떳떳했는데요. 상덕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. 그는 박 씨의 아들이었는데요. 좀 일하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이분은 거의 한 30이에요. 그러면 한 30 정도의 임금은 주신 거세요?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30 정도의 임금이 밥하고 점심, 저녁까지 다 먹고 빨래도 우리가 해주고 근데 그 담배도 제가 다 사줬거든요. 거의 그게 한 200만 원 그거까지 됐고요, 진짜. 임금을 안 주긴 했지만 숙식과 물품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상덕 씨가 박 씨의 아들에게 30만 원씩 송금한 이유는 뭘까? 그거는 180만 원 나왔어요. 한 달에 20만씩 갚아야지. 지금 다 갚았어요. 네. 근데 어쨌든 그 내역은 갚아준 돈일 뿐이다. 예. 카드를 만들었는데 156만 원을 썼어요, 그 사람이. 거기서 계속 그 뭐 독촉장이 올라오니까 돈을 다 갚아줬어요. 상덕 씨의 외상금과 카드값을 대신 갚아준 뒤 그만큼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. 이 말이 사실일까? 우리는 해당 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. 지난달에는 안 갚았고 지지난달에도 안 갚았어요. 계좌 이체는 25만 원 그리고 10만 원씩 두 번 들어온 건 맞아요. 45만 원밖에 들어온 건데 외상금 200만 원 중에서 이가 소설 쓰고 있네 돌아가지고. 석연치 않은 내역은 더 있습니다. 상덕 씨의 복지카드가 주유소에서 결제된 건데요. 지금 SBS에서 나왔는데 씨라는 분 혹시 모르세요? 그거를 여기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나 이 친구가 아직 길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운전하는 건 못 봤어요. 걔 면허증 없죠.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옛날에 아파트 있을 때 배달도 제 자전거 위에 실는 그거 타고 다녔는데 한 치킨집 CCTV엔 박 씨 아들이 상덕 씨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.
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? 할부라고 한 거예요. 쟤한테 시켰어요. 저한테 시켜가지고 그리고 뭐 사오라고 하잖아요. 상덕 씨의 심부름이었답니다. 휴대전화 소액 결제도 상덕 씨의 부탁이었고 맞춤 옷도 상덕 씨가 주문한 거라는데요. 하지만 상덕 씨의 말은 다릅니다. 카드를 삼촌이 들고 있어요? 아니면 이 힘에 카드 달라고요. 안 주면 뭐 아니면 그렇게. 박 씨 가족에게 확인해야 할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어머님은 보험이 들어왔는데 10년, 20년 종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뭐 암보험이라든가 또 수술보장, 일주보 한 개는 정신인데 네. 나중에 그걸 다 넣으면 다 나와요. 이래라도 모아놓으면 자기 거 되는 거지. 우리가 못 뺐어요, 그거는. 근데 원래는 본인이 든단 말을 안 해요, 보험은.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든다고 이해를 시켰지. 전문가는 상덕 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어떻게 분석할까?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뭐 수익의 10%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75만 원이면 그걸 뭐 보험료를 반 이상 넣는다는 것은 보험료로서는 확실히 과하다. 만일에 저축을 위해서 그런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냥 저축을 가입하는 게 낫죠.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? 해당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혹시 좀 방문해서 뭐 상담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는지 좀 해서 6월달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나오잖아요. 돈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게 있으신 건가요? 아니요 그게 그분이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는 대리뭐 터치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지난 11일 상희 씨는 동생을 고통에 빠뜨린 박 씨 가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그 수사는 그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유인 그 노동력 자치 또 보험하고 그 이제 피해자 카드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법률 전문가는 박 씨 가족의 행동이 전형적인 장애인 학대라고 강조합니다. 주로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타겟이 되는 거고, 그러니 이제 일도 시키고 돈도 빼앗고 그러는 과정에서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. 뭐 이 경우에는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악의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박 씨 가족의 집을 떠난 지 12일. 상덕 씨는 진짜 가족들의 곁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. 제일 좋은 게 뭐예요, 예전에 비해서? 다음 만들어서 그냥 좋고 매일매일 같은 거라 같은 맛있는 게 챙겨주고 그래요. 가짜 가족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상덕 씨 곁엔 아픔을 보듬어줄 진짜 가족이 있는데요.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비록 더딜지언정 더 이상 외롭진 않을 겁니다. 담배를 하루에 2번씩 펴요. 그러니까 8,000원 아니에요. 이것도 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